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1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9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8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기유월 무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무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유월이 되겠습니다. 유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이 무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것은 흙의 기운, 땅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무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라고 하는 것 천간은 토가 된다. 무토. 그리고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겠습니다. 양.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같은 것인데 양토가 있다라고 하면 또 음토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바로 내일 공부하게 될 기토가 되겠죠.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얘는 양토가 아니라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성향상 사람으로 치면 이제 여성과 같은 것인데 음과 양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것,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것, 그리고 양이라고 하는 것이 높다라고 하면 음은 낮은 것이 되겠죠. 양이 넓다라고 하면 음은 좁은 것이 될 것이고 양이 건조하다라고 하면 음은 어떻게 됩니까? 음은 습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대조적인 서로 음과 양은 서로 대조적인 그런 관계가 되는데 대조가 된다고 해서 서로 공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무토인 양토는 큰 땅이죠. 반면에 기토인 음토는 작은 땅이 될 것입니다. 무토인 양토가 높은 산과 같다라고 하면 기토인 음토는 낮은 텃밭이라든가 낮은 논밭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는 방대한 개념. 그래서 물성에 비유하면은 고항토라고 해서 산이라든가 산맥 같은 것 아니면 넓은 광야 같은 그런 개념으로서 무토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에 해당이 되는데 무토인 양토에 비해서 작은 땅, 그래서 전원토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원토,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밭전자에다가 동산 원자죠. 작은 논밭 같은 그런 개념이고 작은 정원 같은 개념이면서 분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집에 가지고 있는 화분이 있을 거예요. 화분의 자체가 아니라 화분 속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작은 토를 말하는 작은 흙을 말하죠. 그것이 바로 분토라고 해서 기토가 된다. 또 무토하고 기토의 차이는 양토인 무토는 건토로 봅니다. 마른 토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반면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기토는 습니라고도 표현하는 것이 표현하고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이건 또 내일 또 정리해서 또 말씀드릴 거니까 이렇게 말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 물수변자, 삼수변자가 다 붙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습리라든가 니사라고 하는 것은 기토는 뭐예요?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되는 것이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없는 그러한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개념,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 되는 것이고 이 흙은 식물이 뿌리를 내려서 자라죠.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나무도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서 숲을 이루면서 그 안에 새라든가 각종 동물, 사람들도 그러한 토를 기반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비옥해야지 용도가 있는 것이지 마르고 건조하거나 땅이 너무 추워서 땅이 동토가 된다. 그래서 열토가 되거나 또는 동토가 되면 토로서의 용도가 없다. 무토도 마찬가지고요. 기토 또한 얼게 되면은 용도가 없게 되고 너무 뜨거워서 건조해지면 용도가 없게 됩니다. 추나 추동을 막론하고 토는 가뭄이 든다라고 하면 뭐예요? 물기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름 같은 때 특히나 뜨거울 때 물기가 없으면 여름 가뭄 들게 되면 그 안에 작물들이 다 타서 없어지게 되죠. 겨울 같은 때는 너무 추워서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적당하게 온도가 있어야 되고 적당하게 습기도 있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토, 온도와 습기가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져야지만 토는 토로서의 용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화가 적정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즉 수화기제가 이루어져야지만
토로서, 무토로서, 기토로서의 용도가 생기게 되는데, 이 수화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개수를 뜻하는 것이고요. 화는 불이죠. 화는 대체적으로 병화를 뜻하는, 이 개수 병화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무토도 마찬가지고요. 기토도 마찬가지로 개수 병화를 씀으로 인해서 개수는 기토가 마르지 않도록 기토 무토가 마르지 않도록 윤토해주는,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무토 자체가 동토, 얼지 않도록 따뜻하게 온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토하고 기토의 차이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이라든가 광야와 같기 때문에 만약에 무토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이 무토는 울체되거나 그죠? 적체되는 그러한 울체된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너무 토가 많게 되면 막혀서 색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내지는 소벽해 주어야지만 무토가 막히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반면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왕해도 막히거나 울체되는 역할을 울체되는 그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기토는 개수 병화만 잘 조화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기토는 기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무토는 개수 병화 간목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합해서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무토는 좋은 옥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잘못 이루어지게 되면 불모지라든가 황무지가 돼서 무토로서의 용도가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유월이 되겠습니다. 유월. 자, 유월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백로가 되면서부터 유월로 접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백로가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유월에 대해서 공부해 오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월령 자체가 무토, 기토, 경금신과 일간이 바뀌는 것이지 월령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백로와 추분으로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고요. 이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는 가을이 된다. 가을, 신유, 술월, 신월, 유월, 술월이 모두 가을이 되는데, 신월, 지난달 신월은 초추라고 해서 초가을이 되는 것이고, 지금 유월은 중추라고 표현해요. 중추. 그 다음에 술월, 다음 달 술월은 모추라고 해서 늦가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늦가을. 그래서 신유술월은 계절로는 가을인데, 오행으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신유술월은 금이 왕한 금왕절이다. 자, 해자축 겨울은 수가 왕하고요. 임묘진 해자축은 겨울이죠. 임묘진은 봄이 되면서 목이 왕한 계절. 사오미월은 여름이면서 화가 왕한 계절. 지금 신유술월은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계절이면서, 금의 기운은 어떤 기운? 숙살지기라고 해서 엄숙한, 그러한 오싹하고 서늘한 그런 기운이 바로 금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유술월은 방향으로는 또 서쪽이 되겠죠. 서쪽이 되면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금이 왕한 만큼 유월은 목은 약하게 되겠고, 또 유월은 화토가 이때는 뭐가 되냐면 포태법으로 여기가 사지가 되기 때문에 화토는 모두 약하게 된다. 6월은 금은 제왕지가 돼서 가장 왕하죠. 그래서 6월 같은 때에 오늘은 일간이 무토가 되는데, 무토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무토 자체는 유에 이르게 되면 금방 말했던 사지가 되는 것이니, 사람으로 치면 나이가 한 70대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우 노쇠하고 허약해져 있는 상태가 되는데, 반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왕하다. 원래 토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렇게 되죠. 토생금이 돼서 오행의 상생 원칙에서 토가 금을 생하는데, 토가 금을 생하는데 금이 너무 약하고 금이 너무 왕하고 토가 너무 약하게 되면 토가 어떻게 되냐면 허약해지죠. 허약. 그래서 토가 왕한 금에 이렇게 설기가 되죠. 설기가 되게 되면 허토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토, 토 자체가 매우 허약해져 있다. 쉽게 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데, 금이 너무 왕하게 되면 토의 기운을 갖다가 많이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토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일간을 도와주는 방법은 생조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방조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생조라고 하는 것은 인성으로서 생활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고, 방조라고 하는 것은 같은 비경겁제로서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데, 인성은 무토 입장에서 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경겁제는 무토 입장에서 같은 토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러면 무토가 유월에 태어났을 때는 인성인 화로 도와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같은 비견급제인 토로서 도와주는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나름대로 이제 화가 좋을 것이다, 토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원령 자체가 식신 또는 상관이 왕해서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고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토로서 같은 토로서 도와기보다는 화로서 돕는 것을 더욱더 좋아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화가 있게 되면은 이 화라고 하는 것은 화생토하죠. 화는 화생토해서 이 화가 토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또 화라고 하는 것은 월지에 있는 식신상관이, 식상이 토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을 금해서 그 식상을 갖다가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성 하나를 얻음으로 인해서 일신이익의 이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니, 이렇게 월지가 식상으로서 일간 약한 경우에는 인성의 화를 얻는 것이 더 좋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토를 얻었다, 같은 무토를 얻었다, 그러면 이 무토도 비견이기 때문에 일간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은, 얘는 얘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 또 얘는 같은 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는 얘가 얘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금이 원체 왕하기 때문에 얘도 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화를 얻음으로 인해서, 인성을 얻음으로 인해서 얘를 억제해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령 자체가 식상이 왕해서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비견겁제보다는 인성을 얻는 것이 좋다. 먼저는 병화라고 하는 것, 무토는 병화를 더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병화를 얻어서 일간을 생해주고 식상을 억제해주고,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지지로 이제 같은 토를 얻어서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보다 금상첨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없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화를, 인성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 이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토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토이지만 무토는 마른 건토이기 때문에 별도로 뭐가 있어줘야 된다? 수가 있어줘서 무토를 윤토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6월에부터 병화를 얻어서 생은 받는다 하더라도 가을의 토가 가뭄이 든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를 별도로 이렇게 얻어서 무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6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인성인 화를 얻어서 일간을 생조해주고, 그 다음에 식상, 금을 억제해주고, 또 이 무토는 한 가지, 인성을 얻게 되면 한 가지 더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숙살지기가 더 왕해진다 그랬죠. 수를 얻게 되면 금왕절에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화를 얻으면 아까 일신이익이라고 했는데, 이때 병화를 얻게 되면은 조후까지 하게 되죠. 그러면 일신 삼익의 이로움을 얻는다. 인성 하나를 얻음으로 해서 일간을 생주해주고 금을 억제해주고 조후까지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6월의 무토는 반드시 뭐는 있어줘야 된다? 가장 먼저 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난 연후에 화가 있으면 수를 얻으면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 경우에 선생님, 그러면 무토는 왕토이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소토해야 됩니까? 아니면 필요 없습니까? 이거는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굳이 간목으로서 소토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6월이라 하더라도 지지로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때는 부득이하게 간목을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건 조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뭐 지지로 토가 많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오는 병화 개수로만 배합을 해도 6월의 무토는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사주로 볼 때는 일단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월지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세 번째 사주로 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지,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사주가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단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되겠죠. 근데 그래서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생금의 관계, 내가 금을 생하는 거죠. 일간인 내가 월지에 있는 금을 생하는 것이니 아생자가 됩니다. 아생자. 나를 생하는 것은 생아자 인성이고요. 내가 생하는 것은 아생자 식상이 되는 것이죠. 식상은 다시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면 이거는 식신이 되는 것이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게 되면 이거는 상관이 되는 것이니, 무토가 유월에 태어나게 되면 상관격이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상관격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상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는 가상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진자가 붙는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 진자가 붙으면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것을 말하는 거고요. 가짜가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 상관이죠.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간목이 인월이라든가 묘월에 태어나서 천간에 정화가 있으면 이건 목화가상관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간목일간이 5월에 태어나서 천간에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건 목화진상관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무토가 6월에 태어났는데 얘가 상관이죠. 이렇게 됐을 때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것이니 오늘은 진상관격이 될까요? 아니면 가상관격이 될까요? 오늘은 가상관은 아니고 진상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 그래서 진상관격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일간이 토고 상관이 금이니 토금 진상관격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금 진상관격은 일간이 토가 되는 것이고 상관은 금이 되는 것인데, 진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 즉 다른 말로 식상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설기태과하거나 또는 설기과다하다, 설기가 과다하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설기태과 설기과다라고 하는 뜻은 일간이 약하다. 뭐에 의해서? 설기가 너무 많이 돼서 일간을 설기하는 것,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은 뭐다? 금방 말했던 식상이다. 그래서 무토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금 진상관격에 설기가 과다하게 되니 일단 신약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일간이 약하게 되면 식상을 감당할 수 없다. 이때 재성을 분들 그 재성도 내 것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신약 사주는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비견, 겁재로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원령이 식상으로서 일간이 약한 경우는 비견, 겁재보다는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무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특히나 개수를 얻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개수가 없다라고 하면 부득이 임수를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지,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목은 무토 입장에서 인목은 뭐죠? 칠살이죠. 다른 말로 편관이라고 하고요. 자, 이 무토일간이 신왕했을 때는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6월에 무토는 일간이 약해서 설기태가가 되는 것이니 일간이 약한데 관성이 왕해지게 되면 이때는 간목이 무토를 소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극설교집이 되기 때문에 매우 좋다 나쁘다,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일간이 약한데 약한 일간을 더 공격하는 것이죠. 몸이 아파 죽겠는데 타이슨한테 한대 의도 터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되는데, 일지에도 또 한 가지 이렇게 인을 보게 되니 원령에서는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 연지와 일지는 일간을 공격하는 역할을 한다. 단 한 가지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은 인이라고 하는 곳 안에는 인이라고 하는 것에는 지장관으로서 무토, 병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이때 무토는 여러분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눈으로 보지만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무토가 인중에 있는 인중에 앉아있는 무토에 통근한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병화 자체가 이렇게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암생이죠. 드러내놓고 생하진 않지만은 암생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무토를 생하려고 한다. 그래서 무인일주 같은 경우를 진위살인상생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무토를 생하지 않지만 안에서 인중병화가 무토를 이렇게 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진위살인상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간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무토 자체가 건토가 되면 무토로서의 용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임수로서 무토를 윤토해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 단 지금까지 봤을 때 무토가 뿌리가 없죠. 제 아무리 인중 병화 두 개가 병화를 생조해 준다 하더라도 병화가 투출되어 있느냐 또는 투출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일간이 매우 약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월간의 기토는 있어도 무해부덕이 아니라 있어도 무토를 도와주지 못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생시에서는 일간을 도와주는 글자가 와야지
이 사주가 무토가 살아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시 목을 본다든가 다시 금을 본다든가 다시 수를 본다든가 하면 무토가 뭐가 된다? 고립무원이라고 해요. 고립무원이라고 해서 진짜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생시 자시죠. 임자시가 되겠습니다. 자, 무토일간은 자시는 무조건 임자시, 다른 자시가 올 수가 없습니다.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 무토가 6월에 태어나서 설기태과가 되는 상태에서 임목 두 개가 있어서 무토를 극하게 되니 이 무토가 무지무지 약합니다. 임수도 따지고 보면 목을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칠살이 더 왕해지죠. 겁재 기토가 있다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간을 도와주는 글자가 와야 되는데, 이렇게 임자가 오게 되면 역시나 6월에 한습해지는 것도 한습해지는 것이고, 토 자체가 약하죠. 토가 수를 극하지만은 토극수라고 합니다. 토극수, 토가 수를 극하지만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수다 토붕이 된다. 오히려 수가 많게 되면 수가 흙을 갖다가 쓸고 내려가죠. 이걸 갖다가 수다 토붕이라고 합니다. 6월에 임수 투출되어 있는데 다시 자시에 임수 투출하게 되면 요거 수다 토붕이 될 수 있고, 또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하기 때문에 목을 생해서 다시 나를 공격하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도 인중에 있는 두 병화를 써서 일간을 생해줄 수는 있습니다만 큰 도움이 되지 않죠. 이거 금수운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거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화토운을 봐야지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화토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건 개해시도 마찬가지죠. 해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개수가 투출되어 있는데 무게합화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점이 있고요. 인해 한목하게 되면 모기와 다시 왕해지죠. 그러니까 재살이 더욱더 왕해지는 그런 상태에서 무게합하면 무토일간 환경도 좋지 못한데 지금 이 재성하고 탐하느라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거의 극설교집에 무토일간이 너무 극신약한 사주, 역시나 개해시도 화토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갑인시 되게 되면은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자, 인목세가 칠살세계가 간목 투출되어 있죠. 완전 이건 보다 극설교집이라고도 하고요. 극설교가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 아까 말했던 설기가 왕창, 설사를 몽창몽창 하고 있는데, 설사로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대가리 깨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표현이 너무 좀 정달한가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면 좋지 못한 거예요. 일간이 뿌리들 데가 없죠. 인중병화 3개가 있다 하더라도 사주를 이렇게 짜놓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러면 일간이 왕해지는 화토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사주는 그러면 수가 부족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만약에 수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일간은 약해지는데 관살만 다시 왕해지게 되는 것이니 이 사주는 운이 어디로 가더라도 좋은 사주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누가 돈 주고 태기를 했는데 이렇게 잡아주는데 큰일 나는 겁니다. 을묘시는 병인시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큰 차이가 없으니 이 사주도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결코 좋은 생시가 될 수 없는 것이고요. 병진시가 되면 그나마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진에 통근할 수가 있겠죠. 병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인중병화가 투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병화가 기토를 이렇게, 기토가 아니죠. 무토를 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화운 가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화운 가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수운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목이 다시 왕이신다 하더라도 목생화, 화생토에서 이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갑인 을묘시는 절대적으로 표해야 되는 것이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오늘중 생시 중에서는 그나마 조금 괜찮다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정사, 무호, 기미시는 일간이 다시 이제 정사시가 되면 인성을 얻은 것이고, 무호, 기미시는 비견겁제를 얻은 것이니 이렇게 되면은 일간이 그래도 나름대로 뿌리를 얻을 수 있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화운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목화운 이렇게 가기보다는 이건 수운 가는 것이 좋죠. 이거 목운 가도 별로 제가 봤을 때는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운이 딱 어느 정도 수운 정도밖에 없는 거여서 이 생시도 제가 봤을 때는 고르면 안 되겠고요. 무호, 기미시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수운 정도만 좋고 나머지는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운로는 아니다. 경신시도 당연히 피해야 됩니다. 이거 이신상충돼서 인목도 깨졌지만 무토 자체가 뿌리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운은 어딜 간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화운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인신충에다가 이거는 거의 무토 일간이
뭐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체도 지금 구분을 못할 수는 그런 좀 어리둥절한 그런 생시가 바로 또 경신시 또 신유시는 그래도 경신시보다는 낫습니다. 화통 가면.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경신 신유시 정도 둘 다 나쁘다. 그래서 오늘은 뭐가 됐건 간에 뭐 만약에 오늘 태어난다 무조건 병진시를 잡아야지 되지. 나머지 생시들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좋지 못한 생시일 것이다. 병진시는 그래도 뭐 수운 가든 목운 가든 나쁘지 않아요. 화운 가든 뭐 목운을 가든 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래도 가장 믿음직한 생시 병진시 받겠다. 이건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생시고, 나머지 생시는 제가 봤을 때는 좋지 못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